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해도 끝이 없는가 봐. 좀 많이 어렵고 낯선 과목.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딱딱한 과목인 것 같아요. 당신도 수학을 포기하셨습니까? 초, 중, 고. 학년이 점차 올라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높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학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학원에서 문제집 풀거나 집에서 과외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냥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주고 그걸 그냥 머리에 주입시켜서 외우고 일방적인 암기법, 교사 혼자 푸는 문제, 입시를 위한 수학 공부는 더 이상 그만. 이제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깨우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 현대 사회에서 삶의 도구가 되는 수학의 중요성을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수학을 배워야 하고 또 왜 필요한지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저 시험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과목이 되었는데요. 수학교육,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3부에 걸쳐서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수학은 어렵다. 그건 인정하자. 어려운 거를 좀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공통된 이슈는 바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요. 수학을 왜 배우는지 고민을 하기보다 정답을 찾는 거에 초점이 둔다고 볼 수가 있죠. 우수학생을 변별하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내리는 힘을 주는 게 수학입니다. 최성 선생님. 네. 정말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맨날 그러면서 어려운 거 주시잖아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수학 좋아하세요? 저요? 예. 저 문과 출신이에요. 아니, 왜 문과 같겠어요? 아니, 예.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니까 네. 수학도 좀 잘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 수학이 연결되나요? 논리적 사고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저도 수학을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수학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사실 저희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 아닐까 싶은데 왜 수학을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이 참 궁금한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숫자가 차요. 그런가요? 온도가 안 느껴져요. 학교 다닐 때 그 수의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단순히 맞아요. 그냥 외워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봐라.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거기에서 잘못된 거. 예. 왜냐하면 공식을 외운다라고 하는 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내가 편리히 해서 만드는 식이지 수학이라고 하는 건 공식을 적용하는 게 수학이 아닙니다. 예. 수학은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수학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산입니다. 공식을 적용해서 답을 잘 구하는 거를 수학을 잘한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 지금 얘기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수학은 어렵다. 그건 인정하자. 그러면 이제 왜 어렵게 느끼는가. 어려운 거를 좀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수학은 어렵다. 그러나 중요하다. 너 어떻게 할래? 도전할래? 포기할래? 이제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어려운 수학에 도전하고 수학의 진면목을 찾아나가도록 도와준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수학을 참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글쎄요.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실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고등학생들 한 60%가 왜 그들 표현에 의하면 수포자, 그죠? 나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수학 과목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포기까지 하는지 그 이유가 뭘지 조금만 좀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 학생님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위계가 있어요. 위계가 있다. 내용에 위계가 있고, 그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더 깊이 있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전 학년에 공부가 덜 됐다고 해서 올 학년서부터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어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교과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또 학생에 따라서 또 배움의 속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기호나 공식이 많기 때문에 배움의 속도 차이가 다른 교과에 비해서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간극을 우리가 학생 맞춤형으로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 주어야지 그 간극을 단시간 내에 좁혀줄 수 있는데, 사실 현재 공교육 시스템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초등학교는 어때요, 선생님? 글쎄요. 초등학교는 입시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갖고 수포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 슬슬 자기 입으로 수포자라고 하기도 해요. 초등학생도 벌써요? 워낙 유명한 영어고, 선생님 저 수포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수포자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이 그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실제로 2013년에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맞아요. 네. 선생님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책을 폈는데 6페이지 동안 그림만 나오는 거예요. 단원을 들어갈 때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글자 하나 없이 그림으로만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19년이죠. 올해도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와서 5, 6학년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역시나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공통된 이슈는 바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근데 쉽고 재밌지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러니까. 교과서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여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이런 걸 갖지 못할까요? 우리 장 학사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초등학교 수업은 아이들이 체험하는 형태로 많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수학 수업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조금씩 변화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이 아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평가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평가 문항은 여전히 변별력 위주의 고난이도 문항이 출제되니 아이들은 또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수학은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학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수학은 절대 어렵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엄청난 수학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뭘 보면 아냐면, 애들이 전자 오락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조작키를 알고 조작키의 성능을 알면 그 상황에 맞춰서 순간순간 다 대응을 해요. 머리는 좋죠. 그거를 보면 저런 애들이 왜 수학을 못할까? 이거는 우리가 교육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수나 식, 그다음 개념이라든가 기호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면 어느 상황에 맞게 그거를 적절적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쓸 줄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혹시 영화 쥐만지 보셨어요? 쥐만지. 쥐만지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삼촌이 조카 보고 가서 창고에 가서 도끼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창고에 가서 도끼를 가져오러 갔더니 창고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도끼가 있어요. 도끼를 들고 창고에 열쇠를 막 떼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수학의 현실입니다. 교육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창고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창고에 왜 가라는지를 모르는 그게 가장 쉬운 그 설명인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 현장에서는요? 일단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을 이제 선생님이랑 뭐 학생이랑 학부모님이랑 서로 좀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은 애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거기 숨겨진 의미를 찾기만 한다면은 그게 수학을 잘한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생이나 부모님은 그런 말은 잘 눈에 안 들어오시고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맞았다 안 맞았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놀이 수학, 프로젝트 수업, 탐구 수업 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문제를 틀리면은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야. 그렇지. 어머니도 너 이렇게 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점수로 틀리면은 너는 수학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고등학교는 수학이란 과목이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우선은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과목을 공부할 때 수학을 왜 배우는지,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수학을 배워서 이걸 어떻게 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정답을 찾는 거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학교에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전 단 한 번도 그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저 딱 수학 시작 딱 되면 칠판에 그냥 가득하게 문제풀이 쫙 써나가는 어떤 그런 수업으로 저는 제가 읽었는데 수업 들을 때는 그 문제 풀어주시지도 않고요. 그냥 문제 1번, 2번, 3번, 4번 칠판에 써놓고 야 1번은 오늘 11번, 2번은 12번 가서 풀어. 뭐 이렇게 수업이 주로 진행됐거든요. 그 문제를 푸는 게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 연결고리 자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해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평가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저 문제풀이 어떤 그 모습으로 지금 다 집중되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대입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은 어렵게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한데 부장님 혹시 해안이 있으십니까? 학생들이 축구를 하면 하지 말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으니까. 네. 수학도 재밌어야 합니다. 아니 수학도 재밌어야 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재미를 그러면 왜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 거냐면 만족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성취감이라 그 실력 향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꼈을 때 재미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학도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자기가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축구에서 내가 재미를 느끼려면 축구를 할 줄 알아야 재미를 느끼겠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고행위입니다. 네. 사고행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주었을 때 학생 스스로가 그 문제를 파악해서 설명을 하고 스스로가 문제를 풀게 합니다. 거기에서 스스로가 그럼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저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사고 활동은 필요한 개념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실제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수학에 대한 흥미, 또 자신감, 또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은 오늘 모신 이유가 이 수학 교육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셨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부장님 말씀에 말을 좀 보태자면 이게 원래 아이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걸 좋아해요. 다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학생들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랑 자기의 삶과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봤자 자기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학생들의 문제, 애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 우리 주변의 문제, 우리 학교의 문제 이런 문제로 좀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문제를 갖고 수학을 하시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선생님 어떠세요? 네. 예를 들어 정적분을 배울 때 우리가 단순한 기호만 쓰고 뭐 인티그럴 fx dx 계산해보자 하면 학생들이 우선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하트 모양의 이제 넓이를 구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평면도형의 넓이는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는 공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하트 모양의 넓이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다 합하면 하트 모양은 아니어도 가까운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각형이 더 세분화돼서 더 잘게 잘라진다면 버리는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하트 모양의 넓이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삼각형, 사각형, 원의 넓이만 구할 수 있었다면 미적분,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더 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럴 때 적분이 필요한 네. 거예요? 나 적분의 그게 원리거든요. 나 진짜 저는 네.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나 적분을 내가 열심히 네. 풀었는데 제가 좀 그 최은혜 선생님 얘기 들을 때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가 하다가 깜짝 그 적분 얘기가 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지. 그렇게 수업이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직접 가위로 예. 이제 잘라보고 직접 길이 재면서 넓이를 구해보는 거예요. 우리 최은혜 선생님 수업이 상당히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다른데 저희가 한번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야, 나 적분을 이유를 낸지 처음 알았어 이제 몇십 년 만에. 경기 화성에 위치한 창의고등학교에 특별한 수학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수학 수업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들인데 도대체 어떤 수업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을에서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고 경우의 수 소식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경우의 수 단원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점검해보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수업이 익숙한 모양인데요.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친구들과 의논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소식지를 만들어갑니다. 여행을 어디로 갈 건지 순열로 이용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동네 식당의 차림표에서 경우의 수를 찾아보는 모둠도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숨어있는 수학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좀 딱딱한 학문이잖아요, 수학이.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서 수업을 하면은 더 쉽고 재밌고 책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좀 더 이해도 빠르게 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제들은 학생들이 서로 다르게 모둠별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네, 모둠별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를 모둠별로 정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나간다. 하지만 실생활과 수학을 연관시킨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요. 좋아요, 좋아요. 청해고에서 여기 사갈비를 갔다가 또 여기서 다시 가고 동탄호수공원을 가는 이런 경우의 수를 만들 건데 여기까지 달린 대중교통 버스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수업을 계획하신 걸까요? 고등학생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면 잠만 자던 학생들도 모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잠을 자지 않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협력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생활 주제로 수업을 하니까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수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와 그리고 이제 식류 4개 중에서 2개를 또 선택해서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니 따분하고 지루했던 수학이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은 선생님이 수업에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창의고에서 수방서까지 가는데 고배 법칙이 아니라 하배 법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뭐지? 가는 길이 3개요. 가는 길이 3가지여서 동시에 갈 수가 없어. 한 번에 3개의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배 법칙이겠죠? 잘했어요. 강의 같이 하면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프로젝트 하면서 친구들이랑 발표도 하고 같이 모둠 활동도 하고 하니까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수학을 왜 배워요?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다 써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수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깝게 수학이 있고 나와 친밀한 거구나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인데 빈 교실에 모여 뭔가를 하는 학생들. 여러 개의 막대로 오밀조밀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퍼센테이지 동아리인데요. 저희는 점심시간 이용해서 수학 체험 부스를 준비 중이에요. 아, 체험 부스를 만들면 다른 학생들이 와서 또 같이 참여하고. 주제를 매일 네. 바꾸면서 아.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오늘은 다빈치 다리라는 체험을 할 건데요. 이 다빈치 다리는 여러 가지 막대들을 접착제나 풀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다리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에요. 야,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 우리? 좋아! 해보자! 자, 해야지! 갑자기 시작된 대결인데 그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동아리 퍼센테이지는 힘과 균형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다빈치 다리 만들기를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언니 균형이 안 맞다. 되게 쉽지 않나 보네요. 저건 어떤 수학의 원리들을 적용한 건가요? 이 대칭의 원리도 들어가 있고 예. 이게 아치형 모양이잖아요. 예. 그 아치형 모양이 저희가 이차함수에도 또 아, 이차함수 원리가 또 포함되고. 뜨거웠던 점심시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던 친구들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서 수학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은 바꿔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체험하면서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학문인 것 같아서 모두 수학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배우는지 모르는 학문에서 더 배우고 싶은 학문으로 수학은 더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